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설해 볼 이슈는요. 정말 소셜미디어부터 동네 편의점까지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음료에 대한 법적 공방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화려하고 감각적인 마케팅 그 이면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건지 원문 기사와 팩트 자료들만 싹 모아서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만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기대에 부풀어서 버터 맥주를 딱 샀는데 정작 그 안에 버터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황당하죠? 바로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오늘 다룰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단순히 레시피가 좀 다르네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걸 파는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확 더 흥미로워지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인물이 서 있거든요. 바로 유명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이자 이 맥주를 기획한 버추어 컴퍼니의 대표 박용인 씨입니다.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이끌고 또 엄청난 사랑을 받던 유명 연예인이 도대체 어쩌다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된 걸까요? 대중의 관심이 워낙 컸던 인물이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식품위생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진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버추어 컴퍼니가 정확히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된 건지 팩트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버터가 전혀 정말 1g도 함유되지 않은 맥주를 팔았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제품을 아주 대대적으로 버터 맥주 혹은 영문으로 버터비어라고 명확하게 홍보를 했어요. 마치 달콤하고 고소한 버터가 들어간 특별한 맥주인 것처럼요. 셋째, 이 제품이 어디서 팔렸냐? 우리가 매일 가는 편의점을 통해 엄청나게 유통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 좋은 유통망에 강력한 마케팅까지 얹어지니까 소비자들은 진짜 아무 의심 없이 이건 버터가 들어간 맥주구나 하고 찰떡같이 믿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굴러갔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화려한 SNS 홍보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품절 대란을 일으킵니다.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그 인기도 잠시 2023년 1월에 판매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작년 2월에 1심 재판 판결이 딱 나옵니다. 법적 조치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6월 26일, 이 길었던 공방의 마침표를 찍을 항소심 최종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용인 대표가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다는 걸까요? 정확한 죄명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말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제품 성분을 거짓으로 광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에서 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 그리고 선택권이랑 직결되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약속이잖아요. 버터가 없는데 버터가 있다고 한 건 바로 그 약속을 깨버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꽤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용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회사인 버추어 컴퍼니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감옥에 가는 실형은 면했지만 사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게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니거든요. 법원이 이 거짓 광고 사안을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판결문이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짚어냅니다. 1심 재판부가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거래 질서에 해를 끼쳤다. 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법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맥주 하나 잘못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가 시장을 믿고 지갑을 여는 그 신뢰라는 무형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제2막 항소심 법정 공방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대립, 바로 넘어가 보시죠.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무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수십억 원. 어마어마하죠. 검찰 주장에 따르면 박용인 대표 측은 이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서 수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제품의 진짜 정체를 속여서 대중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 때문에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말고 진짜 감옥에 가야 하는 실형, 즉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수많은 소비자들을 속인 대가로 수십억을 벌었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양측의 입장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철저히 중립적으로 팩트만 보겠습니다. 왼쪽 검찰 측은 아주 명확하죠. 다수에게 거짓 광고를 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으니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 반면에 오른쪽 변호인 측은 어떨까요? 피고인은 지금 뼈저리게 자숙하고 반성 중이다. 봐라,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지도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심을 뒤집고 형을 더 무겁게 만들 새로운 이유가 전혀 없으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겁니다. 양쪽 논리가 진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죠. 이런 숨막히는 법정 다툼 속에서 피고인 박용인 대표 본인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지난달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대표가 남긴 최후 발언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무료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 한마디 사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건데요. 구구절절 변명하면서 방어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재판부의 관대한 판단을 끌어내려는 변호인 측의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모든 변론은 끝이 났고 법원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항소심 최종 선고 기일은 바로 다가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끝이 날지 아니면 검찰의 강력한 요구대로 진짜 실형이 선고될지 이 모든 결과는 바로 이날 오전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원문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버터 없는 버터 맥주 사건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건 단순히 어느 한 브랜드가 망했네 만회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톡톡 튀고 감각적인 똑똑한 마케팅과 선을 넘어버린 불법적인 기만. 과연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제품에 적힌 이름과 화려한 광고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6월 26일의 마울 판결이 우리 사회에 또 어떤 기준을 세워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